네, 안녕하세요. 사진 찍는 자영업자 사자 라이언모입니다. 자, 오늘은 아주 특별한 카메라를 준비했는데요. 이 카메라는 바로 캐논에서 나온 하프 프레임 카메라입니다. 하프 프레임 카메라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? 필름 카메라 중에서도 이제 초창기에는 72mm 카메라, 영화용 필름이 72mm인데 라이카에서 그 반을 잘라서 35mm 필름을 처음 쓰게 됩니다. 36, 24 요 사이즈로 계속 쓰다가 요거를 반만 쓰는 겁니다. 18에 12 사이즈로 쓰는 하프 프레임 포맷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. 데미 시리즈예요. 데미가 이제 프랑스 말로 하프라는 뜻입니다. 영어로 하프, 절반 뭐 이런 뜻이죠. 1959년도에 올림푸스에서 이제 하프 프레임 카메라가 이제 등장을 하면서 인기를 끌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캐논에서도 1963년도에 이 데미 시리즈를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. 데미 28은 1967년도에 캐논 데미 시리즈 마지막 버전입니다. 이거는 완전 자동 카메라예요. 굉장히 컴팩트한 거죠. 오토 기능이 있고 2.8에서 22까지 조여지는 그렇게 돼 있네요. 그 셔터 스피드 범위가 30분의 1초에서 250분의 1초 사이에 세팅이 되어 있고, 물론 여기도 셔터 스피드를 설정하고 있는 거는 없어요. 여기는 셔터는 없고 조리개만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. 자, 외관을 보면 이제 스트랩이 밑에 달려 있어요. 단점이 그래서 여기 어떤 뭐 테이블에다 이렇게 놓고 찍거나 이럴 때가 삐뚤어집니다. 이렇게 셀레늄 노출계가 여기 돼 있죠. 렌즈도 2.8 렌즈 28mm 화각을 가지고 있지만 하프 프레임만 쓰다 보니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풀 프레임에서 28mm 화각이라고 보시면 안 되겠죠. 셔터 버튼은, 소프트 버튼은 따로 제가 추가로 다른 거고요. 자, 여기에는 이제 하슈가 여기 돼 있고요. 보통 이제 필름 뺄 때 보면 이렇게 이제 빼잖아요. 그런 방식입니다. 이거를 리와인딩을 잡아 뽑으면 열리는 그런 구조입니다. 이렇게. 카메라를 찍을 때 보면은 이렇게 가로로 돼 있잖아요. 사이즈가, 필름 사이즈가. 근데 이거는 이렇게 반만 사용하는 거라서 이렇게 촬영하게 되면 세로 프레임으로 찍게 되는 거죠. 뷰파인더가 이렇게 직사각 형태로 돼 있죠. 여시면 풀 프레임 같은 경우는 36, 24를 쓸 경우에 이게 다 뚫려 있겠지만 반만 쓰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지금 구조가. 필름실에 필름을 넣고 똑같이 필름을 장착하는데 필름이 이제 반씩 움직이는 거죠. 반씩. 여기서 36mm씩 움직이는 게 아니라 18mm씩 움직이는 겁니다. 여기 보시면은 이제 ISO가 세팅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. ISO 25에서 400까지 세팅을 할 수 있는 거고요. 그리고 뒤에 보시면 무슨 목측식이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점 사람 얼굴, 점 사람 3명, 점 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. 80cm, 그 다음에 사람 얼굴은 1m, 1.5m, 3m, 5m, 15m 무한대입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6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. 0.8, 1m, 그 다음 점이 1.5m, 사람 3명은 3m, 5m, 15m 무한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포커스를 바꿀 수 있게 되어 있고요. 여기 보시면 오토라고 되어 있죠. 오토에 넣고 찍으면 자동으로 다 이제 다 찍히는 거죠. 그 다음에 조리개를 2.8, 4, 5.68에서 22까지 조리개를 조일 수가 있다. 너무 심플하고 가벼워. 그리고 렌즈가 튀어나온 부분이 거의 없어. 엄지 손톱의 반 정도? 좀 과장돼서 거의 반. 거의 뭐 1cm도 안 되는 것 같아요. 렌즈가 나오는 게. 뭐 이걸 렌즈를 돌렸다고 해서 뭐 앞으로 막 나오는 것도 아니고. 그래서 굉장히 컴팩트하게 고무마개로 딱 하고 주머니에 쏙 넣고 다닐 수 있는. 너무나도 가벼운 그런 카메라입니다. 하프 카메라의 마지막 버전인데 60년대 후반 들어서면서 70년대 되면서 필름 가격이 대중화되면서 굳이 필름을 반으로 쪼개서 쓸 필요가 있을까 이제? 그래서 없어진 겁니다. 당시에 필름 가격이 이제 적당한 가격으로 이제 매겨지고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시대가 됐으니까요. 근데 다시 필름이 비싸진 요즘 세대에
필름 가격에 부담감이 오죠. 그러다 보니까 이 필름 가격 36방도 금방인데 요걸 반으로 나눠서 72컷으로 쓰게 되면 좋겠다 해서 다시 요즘 주목받고 있는 카메라입니다. 하프 프레임 카메라. 그 다음에 올림푸스에서 나오는 하프 프레임 카메라도 있습니다. 근데 제가 그거는 소장하고 있지 않고요. 올림푸스 하프 프레임 카메라는 이 와인딩 자체가 이런 느낌이 없어요. 요게 요 맛이 있는데 요게 없고, 여기를 우리 자동 카메라 보면 돌리는 거 있잖아요. 뜨륵 돌리고선 찍고. 근데 요거는 이제 와인딩이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갖고 좀 편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. 왜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냐면 이게 노출계를 셀레늄 노출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건전지가 없다. 뭐 사진을 조금씩 찍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거 필름 하나 36컷짜리 하나 넣으면 거의 뭐 한 2달까지도 찍을 수 있을 것 같아. 잘 안 찍는 분 같은 경우는. 제가 여기다 필름실에다가 넣어보겠습니다. 필름을 열어보겠습니다. 여기를 잡아서 뽑아요. 뽑으면 자동적으로 여기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필름을 일단 이걸 확실하게 쫙 뽑아서 넣고요. 다시 닫고 풀의 홀에다가 넣어주고요. 이렇게 잡고서 이렇게 돌려주고 여기 돌아가는 걸 확인하는 게 좋아. 그 다음에 닫고요. 감았으면 여기 돌아가는지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. 이렇게 돌아가죠. 하나, 이런 식으로 둘. 감을 때는 여기를 누르고 화살표 방향대로 그대로 감아주는 겁니다. 이렇게 해서 감았죠. 감기는 소리가 났죠. 그러면 다시 열면은, 뺄 때는 끝까지 잡아 뽑아서 뽑으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. 어떤 분들에게 이걸 추천하느냐, 매뉴얼 기능을 완벽하게 숙지하신 분들한테는 이런 카메라를 추천하지는 않아요. 필름의 감성을 느끼고 싶은데 필름 가격이 너무 비싸. 36컷을 한 72컷 정도에 쓰시게, 인화보다는 웹용으로 스캔 받아서 웹용으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라든지 SNS용으로 쓰기에는 딱 좋다. 왜? 화질이 그렇게 높지 않아도 되거든요. 인화를 뭐 전시를 한다든지 이러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는 우리가 뽑을 수 있는 인화지 뭐 5곱하기7 정도 사이즈까지는 충분하게 나오는 그런 카메라입니다. 이 17이라는 모델이 있습니다. 그거는 이제 조리개하고 셔터 스피드를 컨트롤할 수 있는 하프 프레임 카메라입니다. 캐논에서는 뭐 구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. 이런 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보급 막 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베이나 뭐 중고장터에서 간신히 어렵게 구할 수 있으실 겁니다. 가격대는 또 어느 정도 하느냐, 뭐 샵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수리가 돼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15만원 선에서 뭐 많게는 뭐 20만원까지도 상태에 따라서, 중고장터에서는 10만원에서 15만원 선. 고르실 때 주의할 점은 뭐 와인딩 되는지, 필름실 내부 깨끗한지. 이 뷰파인더에 보시면은, 요 안에 보시면은 오른쪽에 보면은 30, 60, 뭐 125, 300 이렇게 돼갖고 게이지가 왔다 갔다 합니다. 요 게이지가 어느 정도 셔터 스피드를 가리키고 있구나라는 이 게이지의 움직임이 사실 저도 이걸 구매했을 때 안 됐던 거였어요. 게이지가 잘 움직이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가죽 케이스가 있다고 하면 더 좋겠지만, 이 가죽 케이스가 보관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이거 사가갖고 여기서 검정이 묻어 나와요. 그래서 저는 뭐 따로 별도의 케이스를 가지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. 렌즈 캡은 구하기가 힘들어서 이왕이면 이 렌즈 캡이 있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. 이거 전용 렌즈 캡이죠. 이상으로 제가 이제 마치도록 하겠고요. 결론적으로 제가 요거 찍은 거는 마지막에 제가 요거 한번 한롤 테스트한 것들을 어떻게 결과 나왔는지 한번 보여드리고요. 다음번에는 뭐 다른 카메라도 또 제가 소개를 하겠지만, 다음번에 요거 어떨까요 싶어요. 올림푸스 시리즈 중에 35DC라는 모델입니다. 완전 자동 모델이고요. 이런 카메라도 있다. 어찌됐든 이 카메라 데일리로 쓰기 적극 추천한다. 이상입니다.